그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해가 지고 밥상을 혼자 차리고 늘 보던 뉴스 채널을 틀어놓은 밤이었죠. 이 나이가 되면 하루에 큰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요즘은 전화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광고 전화거나 병원에서 온 안내 문자거나. 그래서 벨이 울렸을 때 괜히 가슴이 먼저 내려앉더군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머릿속이 한꺼번에 복잡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이상하게도 불길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었고 전화는 늘 제가 먼저 걸어야 했죠. 그래도 저는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도 좀 안 됐고, 전세도 정리해야 하고, 지금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는 말.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며칠만 진짜 며칠만 있다가 나갈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말이죠. 젊었을 때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집 문 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쁜 재회도 아니었고 반가운 귀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들어올지 알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숟가락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TV 소리는 어느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생각 소리까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주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이상하게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집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덜 쓸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오는 게 정말 잠시일까?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흔들어 놓을 일일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아들이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 들고 기다리던 모습, 넘어져서 울며 들어오던 얼굴. 그때는 내가 지켜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40이었습니다.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전화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라더니 그 말이 그날 밤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제 노후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다음 날 아들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던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요. 엄마, 금방 정리할게.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떠날 사람이 쓰는 말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다시 안쳤고 반찬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말은 많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점심쯤 되어서야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니? 제가 물으면 아들은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력서 좀 넣어보려고. 지인 만나기로 했어. 생각 좀 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런데. 그 말 뒤에 올 이야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날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후 대비라고 이름 붙여둔 통장이었습니다. 이자는 크지 않았지만 그 통장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던 통장입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돈을 건네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말은 단단하게 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그 뒤로 이번 한 번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카드값, 휴대폰 요금, 보험료.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곧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노후라는 건 늘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오늘이 급하면 내일은 미뤄도 될 것 같아지죠. 어느 날은 아들이 제 카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카드로 결제해도 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거절하면 제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 혼자 누워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이상하게도 화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변명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식 도와준 건데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용히 제 노후를 꺼내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편해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웃는 얼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이 아이는 정말 나갈 생각이 있을까? 그 질문을 저는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지금 이 평온이 깨질까 봐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도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됩니다. 아들에게 이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시간에도 아들이 있는 시간에도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제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대부분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눈치를 봤습니다. 불편한 건 아닌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이상한 일이죠. 내 집인데 내가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더 늘리자는 말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습관처럼 통장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계산도 할 겸 마음도 좀 가라앉힐 겸 말이죠.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숫자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습니다. 눈이 잘못된 건지, 손이 떨려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여유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동안 외면해왔던 질문이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돈 다 어디 갔지? 아들은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마음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이 통장 말이다. 이 돈 다 어디 쓴 거니?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썼지.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변명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듯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돈이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면 엄마가 쓰는 거지.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쓴 거고.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돈은 부탁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응, 요즘 좀 정리 중이야.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시작.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식탁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다시 시작 속에 저는 없다는 걸요. 저는 그저 잠시 기대는 곳이었고 지나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나는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걸까?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상대보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났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엄마로만 살아온 걸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안의 관계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침묵은 곧 터질 거라는 것, 그 폭발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수세미를 헹구고 물기를 털어내는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손을 움직이면 조금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괜히 더 꼼꼼하게 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눈에 밟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민재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언제쯤 나갈 생각이니? 말은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따지는 톤도 아니었고 몰아붙이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갑자기는 아니다. 나도 준비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을 먼저 눌렀습니다. 엄마,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래? 그 말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돈도 집도 다 내줬다. 그제야.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엄마가 해준 거잖아. 누가 억지로 시켰어? 그 순간 참고 있던 말이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내 엄마다. 엄마지 내 통장이 아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도와주기로 한 것도 참기로 한 것도 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요. 그래, 내가 선택했다. 제 목소리는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늙는다. 그 말을 하며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그제야 또렷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하니? 너 인생 말고. 그 말은 아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늦은 거였는데 참고 참고 이제야 말한 건데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들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 소리가 이 집의 주인이 이미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는 끝까지 엄마로만 남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한 번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 그 결심이 얼마나 외로운 선택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이 폭발 이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다른 끝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다. 짐은 많지 않았다. 내 집에 들어올 때도 그랬듯 나갈 때도 가볍게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눌렀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그 생각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 말이었다. 이제야 내가 다시 내 인생으로 돌아왔구나. 며칠 뒤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다. 금액은 많지 않았다. 이미 많이 비워진 뒤였다. 그래도 나는 그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돈보다 내가 남아 있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한다.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는지 묻는다. 예전처럼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안다. 그 아이를 내 품에서 놓았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늦게 알게 된 사실 하나. 자식은 노후가 아니었다. 기댈 나무도 버팀목도 아니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내 남은 인생을 맡길 대상은 아니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내일을 대신 걱정하지 않는다. 대신 내 오늘을 챙긴다. 햇볕이 좋은 날엔 천천히 걸어 시장에 가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산다. 누군가는 말한다. 부모는 끝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모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 덜 외로워졌다. 왜냐하면 다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니까.